이게 들어가. 혹시 얼마냐? 시간 주잖아. 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소리가 폭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폭행 당시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욕한 거, 네 뒷담 간 거 내가 잘못했고 또 하나 있는데? 아, 너 근데 너 반말 쓰니까 기분 나빠. 다시 해봐. 너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 나는 얼마냐? 피하지 말라. 내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또 뭐 있냐고. 하나 더 있다니까. 지금 오지 마. 앞으로. 아, 재밌잖아. 네, 지금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웃으면서 재밌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뭐 저 청소년들이 굉장히 폭력에 지금 둔감화됐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면서 저렇게 이제 웃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치 자기들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물건을 다루듯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 이게 피해자를 갖다 이제 망신을 주려는 그런 뭐 의도도 이제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한 것은 자기들이 그 폭행한 것을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한 그런 것을 이제 고자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네. 고자질을 한 것을 이제 폭로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아이를 우리가 응징을 하고 혼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이제 근거를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휴대폰도 찍고 저걸 갖다가 SNS로 이제 알린 것 같은데요. 이런 청소년들은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법보다도 자기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인정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 아이가 분명히 우리에게 맞을 짓을 했다, 고자질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뭐 폭행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이런 걸 찍고 그걸 갖다 SNS를 통해서 이제 알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리면서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재미있다고 하는 저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제 심성이 피폐화되어 있는가 그런 걸 알 수 있고 결국은 폭력에 굉장히 둔감화된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해 학생들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폭행 사건을 저지른 건지 담당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 번 만났었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고 늦게 보내줬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나 봐요. 이제 범죄 사실을 하고 이 올린 게 도목성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해서 영장 올릴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SNS를 통해서 만난 사이라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건가요? 네, 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뭐 오랜 기간 자주 만났던 사이가 아닙니다. 네. 한 번 만났는데요. 전 SNS로 이제 의사소통하다가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때 저 피해 학생이 좀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됐나 봅니다. 가해 학생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했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가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집에 늦게 들어가게 했다고 이렇게 험담을 하느냐라는 이유로 이제 폭행을 이제 한 것인데요. 네. 사실 참 폭행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폭행의 이유라고 밝힌 것들도 역시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늘 가해 학생이 이번 폭행 사건이 처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 뭐 많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그것까지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폭행 영상을 공개한 게 뭐 복수의 심리도 있고 또래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폭행 영상을 올리는 게 자신들이 증거를 올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가해 학생들이 1차로 조사를 받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훈방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려난 다음에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보복 영상을 이제 보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네. 일단 폭행 사실을 첫 번째 조사 당시에 이제 자백을 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안 때렸다. 끝까지 이렇게 그 발뺌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공개 안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하지만 이미 자백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더라도 큰 어떤 그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본인의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런 그 처벌 내지 이제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공개한 게 이 가해 학생들에게는 크게 나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요. 첫 번째는 훈방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보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영상 공개가 결국은 이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건 부산 그 중학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입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건 자,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별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폭행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폭행을 하면서 오히려 부산에서 발생했던 그 여중생 폭행 사건 이것과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가 폭행을 하는 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의 행동을 좀 합리화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그 사건에 빗대 가지고 이제 이걸 위협을 하고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산 사건처럼 파이프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제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피해자인 여중생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이제 불안, 공포를 갖다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혀 문제 의식이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로 처벌받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